이 팔찌 아직도 차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 전부였던 그 아이.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그 아이를 도연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요? 저 여자가 정말 도연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아이가 맞을까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이었습니다. 수산시장에 첫 경매종 소리가 울렸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좁은 골목을 훑고 지나갔죠. 어디선가 생선 비린내가 짙게 풍겨왔습니다. 한서연은 건어물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른 오징어를 한 줄 한 줄 정리하며 손을 움직였어요. 29. 그녀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소금기가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죠.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가 끼어 있었어요. 해진 앞치마 끈을 다시 여몄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등 뒤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정호가 생선 상자를 끌고 있었습니다. 61. 한때는 번듯한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죠. 직원도 여럿 두고 차도 몰았습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새벽 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정우가 상자를 내려놓다 휘청거렸어요.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정우가 애써 웃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서연은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들어붙죠? 안색이 안 좋았어요.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옆 좌판에서 순덕 이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8, 입은 거칠지만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서연이네가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함께했죠. 순덕 이모가 혀를 찼습니다. 저 영감 요즘 왜 저래? 안색이 영 안 좋아. 서연이 돌아보았어요. 이모, 아빠 좀 봐주세요. 제가 경매장 다녀올게요. 순덕 이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볼게. 근데 서연아, 정호 씨 병원 좀 가보라고 해. 그 얼굴이 예사롭지 않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병원비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건어물 좌판 수입으로는 빠듯했거든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경매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벽 시장은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고무장화가 무릉덩이를 첨벙거리는 소리, 얼음 깨지는 소리, 상인들의 우렁찬 외침, 그 속에서 서연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저 비린내 나는 건어물 가게 아가씨, 이름도 얼굴도 기억 못하는 사람, 그게 서연의 전부였습니다. 15년 전은 달랐어요. 서연은 학교에서 제일 밝은 아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늘 복도에 울렸죠. 친구들도 많았고 꿈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졌어요. 빚쟁이들이
집 앞에 진을 쳤습니다. 벽에 빨간 페인트로 욕설이 적혀 있었죠. 결국 야반도주를 했어요. 짐을 트럭에 싣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도망쳤습니다. 엄마는 그 전에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서연은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럭 뒤에서 멀어지는 골목을 바라보았죠. 그 골목 끝에 한 소년이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그 얼굴, 도연 오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잠옷 바람이었죠.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엑셀을 밟았어요. 서연은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냥 도망쳤어요. 트럭 뒤에서 점점 작아지는 소년의 모습, 그게 서연이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서연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은 적도 없었죠.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오징어를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거칠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 14살 소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오빠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어떨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오빠는 이제 멋진 어른이 되어 있겠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예쁜 여자친구도 있을 거예요. 비린내 나는 시장 아줌마 따위는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서연은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마른 오징어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의 전부였어요. 15년 전 야반도주 이후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다른 건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됐어요. 서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 대학병원 신경외과 수술실이었습니다. 8시간의 대수술이 막 끝났어요. 집도이가 수술 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강도현 36, 병원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냉혈 닥터,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환자 앞에서 웃는 법이 없었어요. 보호자에게 희망을 주는 말도 하지 않았죠. 오직 수술 결과로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어려워했어요. 후배들은 무서워했죠. 하지만 실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안은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진했어요. 초록빛 수술등이 꺼지고 간호사들이 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스크를 벗으며 숨을 내쉬었어요.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지난 36시간 동안 2번의 수술, 눈을 붙인 건 고작 4시간이었죠. 간호사 수빈이 수술복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과장님, 오늘도 완벽하셨어요. 환자분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연은 대답 없이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적셨어요. 물이 흘러내리자 손목에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실팔찌였습니다. 파란색과 흰색 실이 엉켜 있었어요. 여러 번 끊어져 매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낡고 해지고 빛바랜 팔찌, 병원에서 일하는 외과의사 손목에 있을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수빈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과장님, 그 팔찌
진짜 안 빼세요? 수술할 때마다 따로 소독하시잖아요. 손목도 불편하실 텐데. 도연이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매듭을 만졌어요. 거친 실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수빈도 더 묻지 않았죠. 다만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한 눈빛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와 당직실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도연은 묵묵히 걸었어요. 당직실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어요. 익숙한 동작으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입력했어요. 한서연. 습관이었습니다. 15년째 같은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술 전에도 수술 후에도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죠.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동명이인만 수십 명,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도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탈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는 거였죠. 팔찌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매듭을 하나하나 훑었어요. 어떤 매듭은 촘촘했고 어떤 매듭은 성겼습니다. 끊어질 때마다 다시 묶은 흔적이었죠. 14살 소녀가 서툰 손으로 엮어준 실팔찌. 오빠, 이거 차고 있으면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을 하던 아이.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해맑게 웃던 눈. 볼에 보조개가 생기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멀어지던 트럭의 빨간 불빛. 쫓아가도 쫓아가도 닿지 않던 거리. 맨발이 찢어지는 줄도 몰랐어요. 아스팔트에 피가 묻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죠.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쉬는 날이면 전국의 수산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수산업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부산 자갈치, 인천 연안부두, 목포 수산시장, 속초, 강릉, 포항, 여수, 얼굴도 기억 못할 만큼 많은 시장을 헤맸어요. 새벽에 일어나 차를 몰았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을 걸었어요. 건어물 가게마다 들러 물었죠. 혹시 한서연이라는 사람 아느냐고.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도 팔찌는 벗지 않았어요. 이걸 벗는 순간 정말로 포기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서연이와의 연결고리가 이 낡은 실 한 줄뿐이라 해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온 호출이었어요. 과장님, 뇌출혈 환자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빨리 와주세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어요. 팔찌가 손목에서 흔들렸습니다. 냉혈 닥터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15년을 기다린 그 이름이 자신의 앞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 운명이 드디어 두 사람을 마주 세울 거라는 것을.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오후 2시 수산시장은
가장 북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손님에게 건어물을 포장해주고 있었어요. 비닐봉지에 마른 오징어를 담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요, 2만 원이에요. 손님이 돈을 건네고 떠났어요. 서연은 돈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울 보지 않아도 무게를 알았고 손님 얼굴만 봐도 뭘 살지 짐작했죠. 정우는 뒤편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까보다는 안색이 나아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게 다행이었어요. 순덕 이모가 옆에서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서연아, 점심은 먹었어? 네, 이모. 아까 김밥 먹었어요. 김밥이 밥이야? 그것도 편의점 거지? 이것 좀 먹어. 순덕 이모가 삶은 계란 2개를 내밀었어요. 서연이 사양하려 했지만 이모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먹어. 안 그래도 얼굴이 반쪽이야. 밥을 먹어야 일을 하지. 서연은 웃으며 계란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순덕 이모는 늘 이랬어요. 입은 거칠지만 챙겨주는 건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서연이네가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부터 가족처럼 대해줬죠. 그때였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정우가 쓰러져 있었어요. 생선 상자가 엎어지고 건어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빠, 서연이 달려갔어요.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어요. 눈이 풀려 있었죠. 아빠, 정신 차려요. 서연의 비명이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순덕 이모가 달려왔습니다. 119 불러. 누군가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힘이 없었어요.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죠. 아빠, 눈 떠요. 제발이요. 정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뜨지 못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어요. 정우가 실려갔습니다. 서연은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앞치마를 벗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비늘과 소금기가 범벅이었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덮었어요. 순덕 이모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가게 봐줄게. 걱정 마.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서연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빠는 제 전부예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15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도 아버지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났을 때도, 집을 잃었을 때도, 학교를 그만둘 때도 아버지만은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마저 잃으면 서연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밀려 들어갔어요. 서연은 뒤따라 뛰었습니다. 응급실은 정신없이 분주했어요. 의료진이 정우를 둘러쌌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응급실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났죠.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린내가 났어요. 여기가 어디인지도 잊고 달려왔구나.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요. 아빠만 살아주면, 그것만 되면 됐습니다. 간호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서류 작성 좀 해주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죠. 펜 끝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어요. 환자명 한정호, 나이 61세, 보호자 한서연, 관계딸, 서류를 다 작성하고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담당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자.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죠.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비늘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죠. 비린내가 났어요. 아무리 손을 비벼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여자가 옆자리에서 슬쩍 자리를 피했죠. 서연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창피했습니다. 볼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아버지 생각에 그런 것도 잠시였죠. 아빠, 제발 괜찮아야 해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도처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계를 보니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또각또각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류를 들고 걸어왔어요.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읽으며 걸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란으로 시선을 옮겼죠. 보호자 한서연.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한서연. 그 이름을 15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매일 아침 검색했고 쉬는 날마다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한 번도 찾지 못했던 그 이름이 지금 여기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넘겼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어요. 수산시장 건어물 가게. 맞았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수산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을 돌아다녔던 거였어요. 전국의 수산시장을 15년 동안.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트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기실을 둘러보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입은 여자. 거칠고 갈라진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 도연의 숨이 멎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어요. 오직 그 여자만 보였습니다. 손목의 팔찌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15년을 찾았는데 이렇게?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서연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도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낯익은 하지만 어른이 된 그 얼굴. 21였던 소년이 36이 되어 있었어요. 각이 진 턱선, 깊어진 눈매. 세월이 지났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내려갔죠. 도연의 손목에
낡은 실팔찌가 감겨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 15년 전 서툰 손으로 엮어주었던 그것. 끊어지고 다시 묶은 매듭이. 덕지덕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아. 그 한마디에 15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응급실 복도에 두 사람만 남겨진 것 같았어요.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15년 만의 재회.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어요. 아,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뒷걸음질을 쳤어요. 발이 휘청거렸죠.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도연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전 정말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15년 동안 잊으려 했던 그 이름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손목을 들어 보였어요. 낡은 실팔찌가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매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색이 바랬지만 분명 그 팔찌였어요. 이거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시선이 팔찌에 고정되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파란색과 흰색 실. 여러 번 끊어져. 매듭이 덕지덕지. 15년 전 자신이 서툰 손으로 엮어주었던 그것. 오빠, 이거 차고 있으면 내가 지켜줄게. 그때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14살의 자신이 했던 말. 철없이 해맑게.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왜 아직도 그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번도 벗은 적 없어? 15년 동안. 그 말에 서연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것을 도연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 때문에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그냥 도망쳤는데.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도망친 거 아니야. 넌 어쩔 수 없었어. 14살이었잖아. 하지만 나도 알아. 아버지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친 거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도연이 서연을 안아주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15년 만에 처음으로. 울어. 실컷 울어. 근데 이번엔 도망가지 마. 서연은 도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었어요. 혼자 감당해왔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손목에 감긴 팔찌가 서연의 등에 닿았습니다. 실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15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15년. 기나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났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응급실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리듬감 있게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한유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32, 병원장의 외동딸. 홍보팀에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의 공주였죠. 명품 가방, 깔끔한 정장, 완벽하게 꾸민 외모, 빨간 립스틱이 선명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도영과 맞선을 본 사이였어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혼담이었습니다. 도연은 관심이 없었지만 유진은 달랐어요. 냉혈 닥터의 차가움이 오히려 매력으로 느껴졌거든요. 유진이 응급실 대기실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눈이 어딘가에 고정되었어요. 도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여자, 비린내 나는 앞치마, 흐트러진 머리, 울음범벅인 얼굴. 도연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일그러졌어요. 도연 오빠?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도연이 일어나 돌아보았습니다. 유진 씨. 유진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노골적인 시선이었어요. 마치 벌레를 보듯이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 누구예요? 도연이 대답하기 전에 유진이 코를 막았어요. 손가락으로 콧등을 잡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비린내? 여기 병원인데 무슨 생선 가게 냄새가.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유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줌마, 여기 병원이에요. 시장이 아니라고요. 이런 냄새 풍기면 환자들 불편해해요. 위생 개념이 없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죄송해요. 급하게 와서. 유진이 비웃었어요. 코웃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급해도 그렇지. 앞치마라도 벗고 오지. 에휴, 더러워. 여기 고급 병원인 거 알아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유진 씨, 그만해요. 유진이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오빠 왜요? 사실이잖아요. 냄새나는 거. 환자 보호자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죠. 그때 유진의 시선이 도연의 손목에 닿았습니다. 낡은 실팔찌. 유진은 그 팔찌를 예전부터 거슬려 했어요. 맞선 자리에서도 물어봤었죠. 오빠, 그 팔찌 아직도 차고 있어요? 진짜 더러워 보여. 병원에서 그런 거 차면 위생이 안 좋잖아요. 의사가 그래도 돼요? 도연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손목이에요. 신경 쓸 것 없어요. 유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도연과 이 비린내 나는 여자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았죠. 유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라이터였어요. 담배 피울 때 쓰던 것이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오빠, 그 팔찌 내가 태워줄까? 어차피 쓰레기잖아요. 새 시계 사드릴게요. 명품으로.
유진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주황색 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도연도 움직였죠. 유진이 도연의 손목을 향해 라이터를 가져갔어요. 장난처럼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유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유진이 움찔했어요.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건드리면 끝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냉혈 닥터의 진짜 냉혈함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눈빛에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유진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오, 오빠. 도연이 유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말해요. 이 팔찌 건드리면 유진 씨랑은 끝이에요. 아니, 병원장님 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유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이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앞으로 가서 섰어요. 서연을 등 뒤로 감싸듯이 유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좋아요. 두고 봐요. 유진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분노에 찬 발걸음이었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괜찮아요? 저 때문에. 도연이 돌아보았습니다. 부드럽게 웃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응급실 복도에 순덕 이모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순덕 이모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가게 정리하고 택시 타고 온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서연이 이모를 보자 다시 눈물이 났어요.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모. 순덕 이모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울지 마. 정호 씨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뭐래?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 못 들었어요. 순덕 이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보았죠.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순덕 이모의 눈이 커졌어요. 도연의 손목에 감긴 팔찌를 보았거든요. 낡고 해진 실팔찌. 서연이 만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몇 년 전에 서연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으니까요. 설마 당신이 그 도연이야? 도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강도연입니다. 순덕 이모가 서연을 보았어요.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덕 이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도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신문하는 듯한 눈.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순덕 이모가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도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옆에 서 있었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순덕 이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15년 전 서연이네가 우리 시장에 처음 왔을 때 봤어. 정호 씨가 트럭에 살림 싣고 와서 가게 하나 얻었지. 돈도 없이 몸만 달랑.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그때 15이었어. 학교도 못 갔어. 빚쟁이들 눈 피해
이 지역 저 지역 도망 다녔으니까 몇 달마다 이사했지. 순덕 이모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한숨이 섞였습니다. 서연이가 학교 대신 시장에서 일했어.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어린 게 그렇게 일하는 거 처음 봤어.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쉬지 않았어.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연이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순덕 이모가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정호 씨는 3년 전에 뇌경색 왔어. 반신불수 됐다가 겨우 회복했지. 그 와중에도 서연이가 다 감당했어. 병원비, 가게, 집안일. 혼자서 어린 나이에 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엄마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15년 전에 떠났어요. 야반도주 전에 새 남자 따라갔어요. 도연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15년. 혼자서 버텨온 시간.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덕 이모가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신문하는 듯한 눈. 그래서 묻는 거야. 당신 진심이야? 우리 서연이한테. 도연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떨림 없이 진심입니다. 순덕 이모가 도연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그 팔찌 서연이가 만들어준 거지? 네.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벗었. 네. 한 번도요. 수술할 때도 잘 때도. 순덕 이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길게. 바보 같은 놈. 15년을 팔찌 하나 붙들고.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입으로는 욕을 해도 마음은 인정한 거였어요. 서연아. 순덕 이모가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15년을 기다린 사람이면 믿어봐도 될 것 같아. 서연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의 말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모. 순덕 이모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토닥토닥. 울지 마. 울면 안 돼. 정호 씨 수술 잘 받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제가 아버님 담당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순덕 이모가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믿는다. 우리 서연이 아버지야. 잘 부탁해.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의에 찬 눈빛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호의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응급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담당하며 매일 회진을 돌았죠. 서연은 병원에 상주했어요. 비린내 나는 앞치마는 벗었지만 여전히 수산시장. 아가씨 티가 났습니다. 거친 손, 갈라진 피부, 수수한 옷차림. 머리도 대충 묶었어요. 병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간호사실에서. 저 여자 누구야? 강 과장님이 매일 챙기던데. 환자 보호자래. 근데 뭔가 사이가 이상하지 않아? 설마 사귀는 건 아니지? 신경외과 에이스가 시장 아줌마랑? 말도 안 돼. 근데 보니까 손도 잡던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병원 안에서 삽시간에 유진의 귀에도 들어갔죠. 유진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병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빠 강도연 과장 알지? 병원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지. 우리 병원 에이스잖아. 왜? 유진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이상해. 시장에서 온 여자한테 빠져서 병원 망신시키고 다녀. 병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유진이 과장해서 말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버지 앞에서는 늘 약한 척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나한테 대들었어. 나 병원장 딸인 거 아는데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창피 줬어. 그리고 그 시장 여자 아버지를 특별 케어하고 있어. 공사 구분 못하는 거지. 병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빠, 나 진짜 창피했어.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 아빠가 좀 해줘야 해.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우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알았다. 내가 얘기해 볼게. 유진이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다음 날, 도연이 병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비서가 긴급하다고 했어요. 병원장실 문을 열자 병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강 과장 앉게. 도연이 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병원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으며 요즘 소문이 안 좋더군. 특정 환자 보호자와 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사적인 관계 맞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병원장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예상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자네 의사로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지. 특정 환자만 특별 대우하면 다른 환자들한테 공정하지 않아.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특별 대우한 적 없습니다. 제 환자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병원장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짜증이 섞인 동작이었습니다. 그 환자 다른 의사한테 넘기게. 자네가 담당하면 객관성이 떨어져.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원장님, 그건 결정이야. 내일부터 김 교수가 담당하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유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둥에 기대어 서서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승리의 미소. 도연은 유진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권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냉혈 닥터라는 별명이 무색했어요. 서연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서연은 병원 옥상에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담당이가 바뀐다는 것, 자신 때문이라는 것, 병원장이 압력을 넣었다는 것,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서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내 때문에 오빠 커리어가 망가지고 있어.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15년 전에도 이랬죠.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졌어요. 아버지는 딸 때문에 도망 다녔고, 이웃들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렸고, 엄마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모두 자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말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도연 오빠에게도 또 도망가야 하나? 서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쇠문이 열리는 소리. 여기 있었구나. 도연이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힘들지 마요. 난 괜찮으니까. 도연이 다가왔어요. 서연 옆에 섰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죠. 회색 하늘을. 뭐가 괜찮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진짜요. 아빠 상태 좋아지면 퇴원시키고 갈 거예요. 오빠 방해 안 할게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도연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을 돌려 세웠어요. 강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또 도망가려고. 서연이 눈을 피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어요. 도망 아니에요. 오빠 위해서예요. 나 때문에 오빠가.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떨렸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 날 위해서 도망간 거야? 날 위해서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거야? 서연이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얼굴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연아. 도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떨림 없이 나 아직 다 말 안 했어. 내가 왜 그렇게 도망가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변한 적 없어. 15년 동안 단 하루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뺨을 타고 턱 끝으로. 오빠. 도연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병원장이든 유진이든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널 다시 만났는데 이번엔 절대 안 놓아. 죽어도 안 놓아. 서연이 도연의 품에 안겼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도연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근데 도망은 안 돼. 이번엔 진짜 안 돼. 서연은 도연의 품에서 울었어요. 15년 동안 혼자 견뎠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옥상 문 뒤에서 문틈 사이로 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입술이 일그러졌어요.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너희 둘 다 끝장낼 거야. 유진이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유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 내 소문을 퍼뜨렸어요. 교묘하게.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 측근들을 시켜서 저 시장 여자 강 과장님한테 돈 받으려고 접근한 거래. 환자 아버지 병원비 대신 내달라고 졸랐대. 남자 꼬셔서 병원 에이스 낚으려는 거 아니야? 전형적인 꽃뱀이지.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퍼졌습니다. 휴게실에서, 복도에서, 간호사실에서. 서연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익숙한 시선이었어요. 시장에서도 늘 그랬으니까요. 비린내 나는 여자, 가난한 집 딸, 배운 게 없는 년. 하지만 병원에서 듣는 말은 더 아팠습니다.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그 시장 여자야? 꽃뱀이래. 의사 꼬셔서 한몫 챙기려고. 진짜 뻔뻔하다. 냄새나는 것도 모르고. 서연은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다음으로 유진은 김 교수를 만났어요. 정호의 새 담당이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해. 교수님, 저 환자 좀 신경 써주세요. 김 교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유진이 왜 자신에게 말을 거는지 의아했습니다. 왜요? 보통 환자인데.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의미심장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아버지께서 관심 갖고 계세요.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교수님 승진에 김 교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병원장의 관심, 그건 승진과 직결되는 말이었죠.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처리할게요. 유진이 돌아서며 속으로 웃었어요. 잘 처리한다의 의미를 김 교수는 자기 멋대로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든. 며칠 뒤 정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합병증이었어요. 열이 오르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열이 나요. 의식이 없어요. 김 교수가 왔어요. 하지만 대응이 늦었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미루고 처치를 지연시켰죠. 서류만 뒤적거렸어요. 도연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수술복 차림 그대로. 김 교수님, 왜 검사 안 했습니까? 차트 보면 이상 징후 있었잖아요. 열이 이틀 전부터 올랐는데. 김 교수가 눈을 피했어요. 변명조로 말했습니다. 강 과장, 자네 담당 아니잖아. 왜 간섭해? 내가 알아서 할게. 도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환자 생명이 위험한데 간섭이요? 지금 당장 CT 찍으세요. 뇌출혈 재발 가능성 있어요. 김 교수가 어쩔 수 없이 검사를 진행했어요. 투덜거리며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뇌출혈 재발, 긴급 수술이 필요했죠. 서연이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빠. 도연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내가 할게. 내가 아버지 살릴게. 하지만 김 교수가 막아섰어요. 팔을 벌리며 강 과장, 자네 담당 아니야. 내가 집도해. 원장님 지시야. 도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원장의 명령. 어길 수 없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도연은 문 앞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울고 있었죠. 순덕 이모가 달려왔습니다. 헐레벌떡? 서연아, 정호 씨 어떻게 됐어? 서연이 이모를 붙잡았어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이모, 아빠가 또. 세 사람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잡고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계 초침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심정지. 삐. 경보음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서연이 수술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친 듯이 주먹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빠 살려줘요. 제발. 순덕 이모가 서연을 붙잡았어요. 뒤에서 안으며 서연아, 진정해.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어. 도연은 수술실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정지,
가장 위험한 상황. 시간이 없었어요. 김 교수가 잡을 수 있을까?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팔찌를 만졌어요. 서연이 만들어준 팔찌. 매듭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 팔찌를 줬던 아이의 아버지야. 반드시 살아야 해. 내가 살려야 해. 수술실 안에서 소란이 계속되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에피네프린 투여, 심장 마사지 계속. 하지만 경보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삐. 일직선. 김 교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으로 보였습니다. 당황한 표정, 허둥대는 움직임. 도연은 결심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파면당해도 좋았습니다. 의사 면허 잃어도 상관없었어요. 저 안에 들어가야 해. 내가 해야 해. 도연이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밀고 들어갔어요. 강 과장, 뭐 하는 거야? 김 교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도연은 무시했습니다. 수술대 위에 정호를 보았어요. 가슴이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춰 있었죠. 모니터는 일직선. 도연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출혈 부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기술이 부족했어요. 비키세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비키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합니다. 김 교수가 버럭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네가 뭔데? 이건 내 수술이야. 도연이 김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냉혈 닥터의 진짜 냉혈함. 지금 환자 심장 멈췄어요. 교수님 손 떨리고 있고, 이대로 가면 환자 죽어요. 그래도 계속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김 교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강 과장님 말이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 교수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도연이 수술대 앞에 섰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메스. 간호사가 메스를 건넸어요. 도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간 갈고 닦은 실력, 수천 번의 수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도연이 출혈 부위를 찾았어요. 빠르게 봉합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경보음이 계속 울렸어요. 제세동기, 도연이 외쳤습니다. 쿵, 전기 충격. 심장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모니터는 여전히 일직선. 다시, 쿵, 여전히 반응 없었습니다. 도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에피네프린 추가, 약물이 투여되었어요. 다시, 쿵, 그 순간,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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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파형이 나타났어요.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간호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출혈 부위를 봉합했어요. 정교하게, 빠르게, 한치의 실수도 없이. 1시간 뒤 수술이 끝났습니다. 정호의 심장은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생명을 건졌습니다. 도연이 수술 장갑을 벗었어요. 손목의 팔찌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 실, 15년 동안 함께한. 서연아, 아버지 살렸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어요. 땀에 젖은 수술복,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뛰어왔어요. 발이 엉켰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아빠는?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도연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어. 아버지 살았어. 서연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순덕이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도연이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아주었어요. 땀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서연이 도연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 동안, 15년 동안 쌓인 눈물이 모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 왜 이렇게까지 해요? 도연이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뭐가? 담당이도 아닌데. 수술실에 들어갔잖아요. 잘못되면 오빠 의사생활 끝나는 거잖아요. 면허 취소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위험을? 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떨렸어요. 15년 동안 쉬는 날마다 전국 시장을 돌아다녔어.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의대생 때부터 시작했어. 네 아버지가 수산업 했다는 거 알았으니까. 부산, 인천, 목포, 속초, 강릉, 포항, 여수. 안 가본 데가 없어.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그게 진짜예요? 도연이 쓸쓸히 웃었어요. 의사 되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어. 당직 끝나면 시장 돌았어.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고 그러다 또 당직 서고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몰랐어. 도연이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매듭을 훑으며 이 팔찌 볼 때마다 네 얼굴이 떠올랐어. 14살 때 웃던 얼굴, 보조개 생기던 얼굴, 트럭 뒤에서 멀어지던 뒷모습, 15년 동안 하루도 안 잊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그래서 담당이가 아니어도 들어간 거야. 널 15년 동안 찾았는데 네 아버지를 내 손으로 못 살리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았어. 서연이 도연을 끌어안았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빠. 15년 동안 그렇게 나는 모르고 혼자 힘들게. 도연이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됐어. 찾았으니까. 이제 다 됐어. 앞으로는 내가 곁에 있을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15년의 기다림, 15년의 그리움, 15년의 눈물. 모든 것이 이 순간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덕이모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다음 날 도연이 병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유진이 옆에 서 있었어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끝이야. 무단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으니까 의료법 위반이지. 유진은 확신했어요. 도연이 징계받을 거라고, 파면당할지도 모른다고. 병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강 과장,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연이 대답했어요. 눈을 피하지 않고 환자 생명이 위험해서 개입했습니다.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담당의 허락 없이 수술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이건 규정 위반이야. 의료법에도 저촉될 수 있어. 유진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아빠, 이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징계해야죠. 의사면허 정지감이에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똑똑 소리도 없이 간호사 수빈이 들어왔어요. 손에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원장님, 잠시만요. 수빈이 USB를 병원장에게 건넸어요. 어제 수술실 CCTV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걸 보시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USB를 받았어요.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김 교수가 수술하는 장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출혈을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 당황한 표정, 그리고 심정지,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도연이 들어오는 장면, 침착하게 상황을 장악하고 정교하게 수술하는 모습, 떨림 없는 손, 그리고 환자를 살리는 장면, 심장이 다시 뛰는 순간, 병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김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원장님, 이건 유진도 당황했어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원장님, 강 과장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환자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의료사고가 날 뻔했어요. 병원 명예도 끝이었을 겁니다. 병원장이 한참 동안 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한숨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과장, 네. 자네가 옳았네. 미안하네.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장이 김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인 김 교수, 자네는 나중에 따로 보자고. 이건 심각한 문제야. 김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진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빠, 이건 아니잖아요. 규정을. 유진아. 병원장이 딸을 바라보았어요. 실망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중에 얘기하자. 다 알고 있어. 유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에 몸이 떨렸습니다. 말없이 방을 나갔어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연이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덕이모와 함께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응, 다 괜찮아졌어.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아버지 보러. 두 사람은 병실을 향해 걸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나란히. 한 달 뒤 정우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에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봄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며 순덕이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정우 씨, 퇴원 축하해요. 정우가 웃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혈색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순떡 씨. 신세 많이 졌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식구지. 가족이잖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리본이 달린 아버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정우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도연아, 고맙다. 네 덕에 살았다. 다시 한번 눈 뜰 수 있었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우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15년 전에 미안했다. 그때 말도 없이 끌고 가서 서연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트럭에서 내내 울었어.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사정이 있으셨겠죠. 다 이해합니다. 정우가 도연의 손목을 보았어요. 낡은 실팔찌.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그거 서연이가 만들어준 거지? 네. 15년 동안 차고 있었어? 한 번도 안 벗었습니다. 수술할 때도 잘 때도 한 번도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뺨을 타고 바보 같은 놈. 15년을 팔찌 하나 붙들고 미친놈이야.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우리 서연이 부탁한다. 이 아비는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네가 행복하게 해줘.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네 아버님. 제 목숨 걸고 약속드립니다. 서연이 짐을 다 정리하고 다가왔습니다. 오빠, 뭐 들고 온 거야? 도연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너 줄 거야. 서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리본을 풀고 안에는 새 실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파란색과 흰색 실, 정교하게 엮인 팔찌, 예전 것과 똑같은 색,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빛이 반짝였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이거.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전엔 내가 나한테 팔찌를 줬지. 도연이 자신의 손목을 보여주었어요. 낡고 해진 실팔찌. 15년의 흔적. 매듭이 덕지덕지. 이번엔 내가 줄게. 도연이 새 팔찌를 서연의 손목에 채워주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건 도연이 반지를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의 앞에 서연아, 나랑 결혼해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15년 동안 기다렸어. 앞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어. 평생 네 곁에 있고 싶어. 정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눈물을 훔치며. 서연아, 뭐해? 대답해. 어서. 순덕 이모도 재촉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얼른 말해. 응 하라고. 뭘 망설여. 서연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신. 응, 응 할게. 결혼할게. 오빠랑 결혼할게. 도연이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았어요. 그리고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서연이 도연의 품에서 울었어요. 나도 고마워. 15년 동안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병실의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덕 이모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정우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 낡은 팔찌와 새 팔찌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뒤 수산시장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빛이었어요. 경매종 소리가 울리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퍼졌습니다. 서연은 건어물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해진 앞치마 대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님에게 마른 오징어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직도 어색한 호칭이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옆 좌판에서 순덕 이모가 말했습니다. 혀를 끌끌 차며 서연아, 오늘도 왔어? 의사 부인이 시장에서 뭐해? 서연이 웃었어요. 환하게. 이모, 이게 제 일인데요. 아빠가 못하시니까 제가 해야죠. 여기가 제 자리예요. 정호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무리한 일은 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시장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비록 도연의 아내가 되었지만 뿌리는 버리지 않았어요. 시장이 서연의 집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녁엔 집에 가야지. 남편 밥은 누가 해줘? 서연이 손목을 보여주었어요. 파란색과 흰색 실팔찌. 1년 전 도연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오빠가 오늘 당직이에요. 저녁에 제가 병원 가려고요. 도시락 싸서 순덕 이모가 혀를 찼어요. 신혼인데 밥도 같이 못 먹고 바쁜 양반이네. 서연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15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서연이 받았습니다. 응, 오빠. 응, 알았어. 점심에 갈게. 전화를 끊고 서연이 말했어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빠가 점심에 잠깐 나온대요. 같이 밥 먹으래요. 순덕 이모가 손을 내저었어요. 얼른 가. 내가 가게 볼게. 걱정 마. 서연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을 씻고 거울을 보았어요. 여전히 거친 손이었습니다. 소금기에 갈라진 피부. 하지만 그 손가락에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팔찌가 감겨 있었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도연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모습.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렜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왔어?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응, 왔어. 두 사람은 병원 앞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오빠, 아직도 그거 차고 있어? 서연이 도연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낡은 실팔찌. 16년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도연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평생 못 벗어. 이건 내 목숨이야. 서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평생 오빠 곁에 있을게. 절대 안 떠나. 도연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게. 그래.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마.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가. 이젠 절대 안 가. 어디 가겠어. 오빠 곁이 제일 좋은데.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하고 환한 빛이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두 사람의 손목에서 실팔찌가 빛났어요. 낡은 것과 새 것이 나란히. 과거와 현재가 함께. 16년의 기다림과 평생의 약속이. 15년의 기다림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15년. 누군가에겐 그저 숫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이었어요. 도연은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쉬는 날마다 전국의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끊어진 팔찌를 수백 번 다시 매듭지었죠. 서연은 15년 동안 단 하루도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으로 새벽을 열며 살았어요. 미안함과 그리움을 가슴에 묻은 채 두 사람은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은 때로 아프고 때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다린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래전 헤어졌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사람. 혹시 연락해 보세요. 1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짜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